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조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상품 또는 서로 다른 시장에 있는 상품을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수익률 곡선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코스피 선물하고 코스닥 선물을 사용하기로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선물의 증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는 한 계약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한 계약, 코스닥은 5계약 선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 데이터는 코스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코스피는 일봉이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코스피는 주봉을 사용할 것이고 코스닥은 일봉을 사용해서 이 둘 사이에 이런 그 투자 조합 포트폴리오 효과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.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지만은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서로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 가정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MDD 감소를 당연히 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비용이 제일 중요한데요.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수수료는 비용에 넣지 않았습니다. 수수료를 넣지 않은 것은 수수료가 슬리피지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슬리피지를 크게 해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을 했고요. 그래서 코스피는 1.5틱 한 틱에 12,500원이니까요. 한 번의 왕복 매수 또는 매도로 진입했다가 청산했을 때 그 총 비용을 1.5틱 즉 18,750원으로 잡은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코스닥에 있어서는 비용을 4틱으로 주었습니다. 5개액이니까 당연히 5를 곱해야 되겠죠. 그래서 4틱으로 줬는데 코스닥은 한 틱이 1,000원이에요. 그런데 실제 코스닥 선물을 그 호가창을 보시면은 이 바로 1,000원 단위로 이렇게 쭉 호가창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2틱 위로 뭐 5틱 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가창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왕복의 4틱 즉 한 번마다 할 때 2틱 위에 있는 것을 2틱 아래 또는 위에 있는 이런 걸 상정한 거죠. 그래서 코스닥은 하루에 매매를 완성하면은 2만 원의 그 비용이 들어간다. 그럼 대략 만약에 이것을 1년 동안 한다면은 코스피는 주봉을 썼으니까 뭐 대략 2만 원을 치면은 50회 정도 되겠죠. 매매 횟수가 최대한. 그러면 50회면은 2만 원 50회면은 100만 원 정도. 코스피에서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. 코스닥에서는 2만 원인데 이거 일봉으로 한 거죠. 일봉으로 했기 때문에 250일 하니까 500만 원 정도. 도합 600만 원 정도의 1년으로 보면은 비용이 발생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놓고 봤는데요.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략 그 수익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대충 기억이 나실 거예요. 그럼 그거를 참조로 하고 해서 두 개를 합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 그 결과인데요. 여기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. 이게 코스피. 그 다음에 파란색 얇은 걸로 나와 있는 게 코스닥 그 주봉을 사용한 겁니다. 여기 파란 점 보이시는데 요거는 바로 코스피의 코스피 주봉으로 본 그 MDD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.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서 2017년 대략 6월까지 코스피에서는 MDD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코스닥은 MDD가 최근에 발생했네요.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선물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한 게 이 녹색인데요.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인데요.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코스피가 안 좋을 때가 있고 코스닥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코스닥이 좋을 때가 있고 코스피가 안 좋을 코스피가 좋을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렇게 항상 둘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.
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MDD는 2018년 여기에서 발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초반에 2015년 왜 2015년 요 12월 요때부터 했냐면은 코스닥 선물이 요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같은 그 날짜를 맞춰주느라 이렇게 한 건데요. 어쨌든 처음 2년간은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전부네요. 전체 수익의 전부를 그 코스닥 선물에서 발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피 선물 주봉은 1년, 2년, 3년, 4년간 별 일이 없었어요. 그런데 하나만 썼으면은 이러한 그 전략을 한 1년 쓰다 말았겠죠. 그런데 이거 같이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2020년 최근 1년간의 수익의 대부분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냐? 바로 코스피 선물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. 그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,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코스닥 선물에서 이렇게 MDD가 발생했는데, 최근에 코스피 선물은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MDD 만드는 것을 상쇄시킬 수가 있었죠.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나름 그걸 써볼 만한 그런 전략이 나왔죠. 이 전략에 그걸 한번 보면요,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략 최근에 그 전체 최근에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한 2,600만 원의 저게 필요합니다. 그 증거금이 필요한 거고요. 근데 이게 과거 시장에서 쭉 올라왔으니까 평균적으로 내면은 증거금 훨씬 낮아지겠죠. 최근에 대략 2,6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했고, 수익은 1억 1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5년간 대략 누적 수익률은 425%. 뭐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 동전 코인 시스템으로도 이런 그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이런 걸 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굉장히 좀 현실화했죠. 자, 그러면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. 하나 더 볼 거는 뭐냐면은 코스닥 5계약하고 코스피 1계약을 쓴 게 너무 좀 이게 안 맞죠.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은 코스피 미니 선물이 있어요. 코스피 미니 선물은 이 호가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. 그리고 미니니까 코스피는 2계약을 쓰는 걸로,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 원래 200 선물하고 움직임은 뭐 거의 뭐 똑같습니다. 그래서 주봉을 쓰기로 했고요. 코스닥은 3계약 1봉을 썼습니다. 비용은 뭐 아까랑 비슷하게 코스닥은 뭐 똑같죠. 근데 계약수만 3개로 바뀐 거고, 코스피는 한 틱이 1,000원이에요. 그래서 2틱을 줬어요. 이번엔 조금 더 많이 준 거죠. 자, 결과는 어떨까요? 결과는 아까하고 뭐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죠. 비슷합니다. 결과는 당연히 뭐 코스피 주봉을 미니로 쓰던, 또는 그냥 코스피 200으로 주봉을 쓰던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계약수만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. 마찬가지로 수익률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에서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결국에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냥 어느 하나만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, 다양한 시장에 있는 것들을 같이 써주면은 굉장히 전체적인 이 수익률 곡선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.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 주봉을 쓰는 거에 대한 하나 그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을 써서 만든 코인 전략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요. 제가 한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. 자, 어느 날 여기가 이게
요거 다 일봉 데이터예요. 일봉 데이터고 시작을 바로 요 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가 뭐 첫째 날 월요일이라 그러죠. 여기가 월요일, 여기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이렇게 되는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.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. 그리고 이 동전 시스템에 의하면은 매수를 하려면 위에 뭐 예를 들어 1%면 1%, 그 다음에 아래 마이너스 1% 이렇게 했는데, 만약에 아래 매도 구간이 여기였다고 보죠. 요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요 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매도 그 선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, 그런데 항상 이 일봉을 썼을 때는 이게 우리의 입맛에 딱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갭, 여기에선 화요일에 요 가격에서 끝났는데 수요일에는 바로 요 가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만큼 차이가 생겨버리죠. 그런데 우리의 주봉의 신호는 여기에서 나왔다고, 요 선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건 사실 실제 현실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도저히 체결할 수가 없는 가격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. 그래서 주봉을 썼을 때 단점은 요건데요. 제가 한번 그래서 과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을까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. 코스피 선물은 총 한 9,000번이니까 이게 한 20년간 찾아본 건데요. 20년간 시기 동안에 매수 매도 합해서 이렇게 주봉이 그 주봉하고 일봉의 그런 차이 때문에 체결이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원하는 가격에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봤더니 대략 9,000번의 그 매매 기회에서 24번 정도 발생했습니다. 코스닥 선물은 요 선물이 나온 이후에 보면은 4번 발생했습니다. 여기서 또 HH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거는 해외 선물입니다. 해외 선물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9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. 닥스라는 선물이 있는데, 닥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인데요. 해외 선물은 이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이 닥스는 이제 독일 그 지수 선물인데요. 1,300번의 매매 기회에서 한 번이 발생했습니다.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굳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, 특히 만약에 코스피를 우리가 주봉을 사용했을 때 그런 주봉과 일봉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매매가 원하는 데에서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는 또 무엇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보충할 수가 있냐면은 야간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럼 야간 선물을 활용하면은 당연히 그런 갭으로 발생하는 갭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그 제대로 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겠죠. 다른 선물들도 마찬가지고요. 만약에 야간 선물이 있다면요.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보니까 그렇게 아주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했던 것이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선물과 코스피 선물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해봤는데요. 해외도 어떨까 하고 한번 좀 봐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한번 간단히 해외 선물 제가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요. 그게 미니 닥스를 한번 해봤습니다. 미니 닥스는 이건 왜 했냐면은 닥스가 워낙 증거금이 커서요. 미니 닥스는 대략 보니까 7,000유로 정도 하고요. 7,000유로는 우리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900만 원 정도, 계약당 900만 원 정도 합니다. 미니 닥스를 현재 있는 제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는 이게 대략 2018년 대략 한 3년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요. 나름 상당히 훌륭해요. 예. 그러니까 한 7,000유로 정도 쓰는데 수익은 5만 유로 났으니까 굉장히
뭐 괜찮죠. 어마어마하죠. 뭐 이것도 수익률을 따진다면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외 선물로서는 저는 이 HHI라는 것에 이제 이거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HHI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H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 선물입니다. 그 홍콩에 있는 지수 선물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하나는 이 HHI가 있고, 그 다음에 항생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, 항생 인덱스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전체 지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지수 선물이고요. 이 HHI는 뭐냐면은 중국 대륙의 주식들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만 따로 모은 것들이 따로 모았거든요. 대략 증거금은 크게 잡아서 5만 홍콩 달러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그 정도인데요. 요거는 보면은 증거금은 한 800만 원 정도이고 수익은 대략 요게 하나 둘셋넷 다섯 한 6년 정도, 6년 정도에서 대략 한 17만 원, 18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. 뭐 이렇게 썩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수익이 설령 났다 하더라도 이런 굉장히 큰 그 적이 발생하고 있죠. 저 MDD가 발생하죠. 물론 여기 2015년, 16년, 17년에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.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이 2015년, 16년, 17년까지 아주 좋았던 거하고 굉장히 이 관계가 깊죠.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나머지 또 17년 후반부터 19년 중반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외 선물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같이 포트폴리오를 이루어서 할 만한 게 많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해외 선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비용의 문제입니다. 이 어떤 매매 전략을 만들고 특히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비용인데요. 비용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. 수수료, 그 다음에 슬리피지. 근데 해외 선물의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은 수수료가 거의 슬리피지만큼 들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수수료가 비싼 거죠.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줄어들긴 하는데 이건 참 처음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그건 사실 정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. 어쨌든 수수료 여기서는 뭐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는 시작을 했는데요. 수수료 슬리피지야 뭐 어차피 다 비슷한 거고요. 근데 수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, 이게 또 해외 선물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 코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거, 그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그동안 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. 이제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겠죠. 정말 현실에서 작동하는 그런 어떤 매매 방법, 즉 코인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하는 거,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또 많이 만드는 거,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고, 또 제일 중요한 또 마지막으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, 요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이냐, 요거 하나,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증권사 AP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자동 주문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, 요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다음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